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향후 6.3 지방선거로까지 영향이 이어질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지지세인 호남 지역에서 이른바 레드팀을 천명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 이 공천헌금에 대한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지역의 이슈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이죠. 신장식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신 의원님 모레 여수에서 좀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토요일에.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여수 청소년 수련원에서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들 만나는 이런 시간 갖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에는 오전에 또 곡성 전남 동북권에서 여수인관과 함께 곡성 구례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곡성에 가서 그쪽 어르신들한테 새해 인사드리고 오후에는 광주로 넘어가서 예.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 추모식에도 참석을 아하.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뭐 당 차원에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신 의원님 이제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는 겁니까? 네, 근데 개인은 아니죠. 조국혁신당의 그 여수 지역위원회나 곡성 지역위원회 예. 또 광주 시당에서 다 같이 함께 행사를 기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강연회 주제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이거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사실 이전에 저희들이 24년도 10월 달에 영광이나 곡성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군수 후보들이 출마를 했고 또 예. 작년 4월에는 정철원 담양 군수를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아니 호남은 민주당인데 굳이 조국혁신당이 출마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예.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인물은 그 자연의 법칙상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호남에서 맏형이고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고인체로 두지 말고 예. 둘째 딸, 둘째 아들한테도 효도 한번 받아보시라. 경쟁을 해야 된다. 효도 경쟁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까운 시일 내에 여수에 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여수의 현안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바로 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얘기인데요.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안 정부가 요구를 했고 또 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 인력 또한 같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조국혁신당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중국의 저가 공세, 그다음에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수 산단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건 예.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수 산단에서 이 석유와 에틸렌 생산량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라는 예.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여수 산단 지금 최대 세계 에틸렌 울산이나 대산 그다음에 여수까지 해서 세 군데 에틸렌 생산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수 산단이 거의 대부분을 감당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예. 그 감산량에.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여순광이 전남 GDP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채울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관련해서 여수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여수 산단에서 발생되는 부생수소로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그레이 수소만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겠냐,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 나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출발이죠. 그걸로 전부 다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그 대산단지 같은 경우도 예. 그 에틸렌 생산하고 했던 이제 부생수소를 가지고 예. 그 수소 전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정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가 모든 산업 구조 개편이나 산단 개편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여수 산단에서는 그레이 수소 발전이 가능한 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해서 청정 에너지 기지를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여수 산단의 하나의 무엇을 채울 것이냐라고 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금 부생수소로 그 발전을 한다는 건 흔히 블루수소나 그린수소라고 하는 온전히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하지만 출발점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청정 에너지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해 보자. 그리고 그런 청정 에너지가 그런 전력이 여수 산단에서 그 생산이 충분하게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 연관 산업들이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기초를 놓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 산단의 위기 관련된 이야기 잠깐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 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은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뭐 지원을 하거나 뭐 국가 차원에서 도와야 할까요? 뭐 우선 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안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예. 대표 발의가 돼서 이제 통과까지 됐단 말이죠. 예. 지난 작년 12월 3일 날 통과가 그렇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을 보면 구도조정 지역에 대한 세제 재정 특례 부여안 그 방안도 있고요. 친환경 고부가 소재 전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그다음에 산업위기 지역 고용안정 대책 의무화 등등이 있는데요. 예. 이게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산업위기 지역 고용안정 대책 의무화라고 해서 우리 일자리 좀 지켜야 된다, 일자리 지원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이전에 뭐 군산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아무 그 대책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기간을 길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친환경 고부가 소재 전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그 친환경 고부가 산업 뭐냐? 아까 저희들은 1차로 출발점은 이 발전부터 부생수소를 가지고 이 수소 연료 발전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에서는 또 하나 선거구 획정이 지금 화두입니다. 여수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두고 기존 중대 선거구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회 측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대응 앞으로 좀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예. 이거는 지금 그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에서 4인, 선거구당 2인에서 4인을 선출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그 예. 안에서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예. 좀 쪼개려고 하는 거죠. 3인이나 4인 선거구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좋은가? 생각을 해보면 여수시에 예. 조국혁신당 의원이 몇 명이라도 있는 게 좋을까? 시장도 만약 민주당이 된다면 지금까지 호남리 그 자치단체장 의회가 전부 다 민주당 하나의 당으로 일색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당리당략적 측면을 볼 게 아니라 여수시의 지방정부와 의회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국혁신당이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의 의원이 존재해야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여수 시민에게 좋은 것은 3인에서 4인 선거구를 오히려 늘리는 것이 여수 시민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아예 공직선거법을 상에 그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에서 4인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3인에서 5인 선출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저희 그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뭐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수정당에서 기본소득당 예. 등등등 그다음에 광장 시민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안을 가지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아예 법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은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만들려면은 3에서 5인 중대 선거구제를 늘리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수 시민에게 좋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공천 이야기로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최근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논란. 혹시 이런 논란들이 방금 말씀하신 중대 선거구의 확대가 이 정치권의 돈 공천을 조금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네네, 당연히 제도적 대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2인으로 쪼개면 그 2명 다 민주당을 당선시킬 수 있다. 또는 수도권에서는 2인으로 쪼개면 1명은 민주당, 1명은 국민의힘. 즉 예.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가 됩니다. 예. 지금 기초의회의 양당 점유율이 거의 98%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이미 성립돼 있는 겁니다. 예. 98% 거의 100% 가까이가 양당이 전부 다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거는 양당이 공천하면 당선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유혹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공천이 곧 당선이 아니라 공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대선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경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돈 공천 우려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 저희들이 어제도 얘기를 좀 했는데 말하자면 돈 공천으로 그 적발된 사람들은 피선거권을 한 20년 제한을 해서 예. 돈 공천 하다 걸리면 아예 정치를 못 한다. 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 되고요. 돈 공천을 일어나게 한 거는 이제 저는 그건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공천하는 데는 정당이니까요. 예. 근데 정당에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 가장 구체적인 페널티는 뭐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국고보조금 삭감하는 게? 돈 공천을 했다라는 그 정당에서 돈 공천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이 되면 예. 그에 비례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은 수백억씩 받잖아요. 예. 양당은 1년에.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의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개인의 일탈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신 의원님 그 특검 관련해서도 정치권 전체 뭐 수사해야 한다 하려면 하자 이런 말씀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김정재 의원이랑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장 찐윤 핵심이죠. 그 보면 뭐 3억에서 5억 포항 얘기 하시는 거죠? 네, 포항이요. 포항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이거 걸리면 우리 당 망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공천의 원조 맛집은 사실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 명태균, 김건희, 그다음에 그 김영선, 지난 창원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거래 대가는 돈 공천 거래 대가는 국회의원 그 급여의 절반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돈 공천 원조집이 그래서 그 민주당만을 손가락질하는 거 저는 이거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아니 사실은 지금도 아직 똥밭에서 구르는 개가 겨 묻은 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자신 있으면 다 해보자 전수조사해서 저는 뭐 그렇게 그 국민의힘이 저는 그럴 용기가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당당하다면 다 해보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지방선거 얘기로 좀 돌아와서 조국혁신당 이른바 총력공천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겠다라는 기조를 밝혀왔는데 전남 동부 지역 후보군에 대한 전략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국힘 제로, 부패 제로가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입니다. 예. 국힘 제로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 진영과 아주 철통같이 연대할 것이고요. 예. 1대1 싸움을 다 만들 겁니다. 국힘을 제로로 만들어야 될 곳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해서 우리 호남 지역은 사실은 이미 국힘 제로 청정지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패 제로를 목표로 해서 후보를 다수 공천을 할 거고요. 이미 여수에서도 여수나 이런 곳에 여수나 전남 다양한 곳에서 예. 우리 그 기초자치단체장, 시장이나 군수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여수에도 뭐 이상훈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예. 계시고 구례나 곡성에도 박웅두 곡성 후보라든지 또 예. 구례에도 우리 군수 후보님이 계시고 고흥이나 보성에서도 역시 후보를 열심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패 제로 공천, 혁신 공천, 기회 공천을 통해서 예. 경쟁을 통해 누가 효도 잘하는 정당인지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들, 경남 동부권의 우리 호남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남 지역, 특히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또 상대를 해야 될 것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으로부터 좀 현재 상황으로는 부패 측면에서는 훨씬 청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패 제로를 내세우신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지금까지 물론 짧은 창당한 지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부패가 끼어들 틈새조차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공천을 하면서 부패 제로라는 기조에 맞춰서 예. 공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고인물은 민주당도 해오신 역할들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호남 특히 전남 동부권의 시민 여러분들 호남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인물은 썩는다. 일방적점은 부패를 낳는다라는 거는 사실 저보다 여수 시민 여러분들, 경남 동부권 호남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마음 그리고 부패 제로를 반드시 호남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효도 경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효도 경쟁. 네. 자,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예, 한 20초 남았는데 저희 전남 동부권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짧게 인사 주시죠.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국힘 제로를 위해서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과 철통같이 연대할 거고요. 부패 제로를 위해서 효도 경쟁 호남권에서 전남 동부권에서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호남민들 여러분, 새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복 많이, 윤석열은 벌 많이 받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신장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